여러분은 인생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확신했던 순간이 있나요? 3년을 공들인 사랑이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이었고 평생을 바친 직업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르헨티나의 문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말했습니다. 미로는 길을 잃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미로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얼굴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오르한 파묵의 내 마음의 낯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길을 잃은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이 책 내 마음의 낯설에서 주인공 메블루트는 자신이 3년 동안 열정적인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여자와 야반도주를 하게 되면서 삶의 길을 잘못 들어섰고 평생을 보낸 이스탄불이 자본주의와 개발로 인해 변해갈 때 자신이 가장 잘 알던 곳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낯설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잘못 들어선 인생과 그것에서 느끼는 낯설미, 이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중심 내용이 됩니다. 실패일 수도 실수일 수도 있었던 한 남자의 일생.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길 잃음 덕분에 그는 삶의 또 다른 방향을 걸을 수 있었고 도시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의 밤거리와 보르헤스의 미로를 함께 걸으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헤매고 있는 그 길은 정말로 잘못된 길일까요? 저자 오르한 파묵은 2006년 튀르키예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작가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내면의 접근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문장을 씁니다. 이 소설도 약간의 지루함만 견딜 수 있다면 곁에 두고 천천히 읽어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63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긴 내용과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관계도 때문에 속독에 익숙한 저 또한 하루에 완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책의 말미에 무려 11페이지를 할애해서 등장인물 각각에 대한 가계도와 설명과 연도별로 이야기의 전개 목록을 따로 첨부해 놓았을 정도로 그냥 쉽게 읽으며 빠르게 따라가기에는 초반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기 어려운 튀르키예 문학 특유의 분위기와 정서가 아주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1969년 가난한 시골 소년 메블루트는 돈을 벌기 위해 이스탄불로 옵니다. 어느 친척의 결혼식에서 한 소녀의 눈동자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이름조차 몰랐던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군대에서도 타지에서도 3년 동안 오직 그녀만을 향해 뜨거운 연애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자신이 열정적으로 편지를 썼던 그녀가 눈동자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은 채 말이지요. 그러던 중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메블루트는 그녀와 야반도주하기로 약속하고 칠흑 같은 밤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달아나는 트럭 안에서 번개에 잠시 어둠이 걷힌 순간 그가 마주한 얼굴이 자신이 기억하고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라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촌들의 계략과 어둠이 만들어낸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지요. 보통의 이야기라면 이 장면은 희망의 종말로 혹은 비극의 시작으로 넘어갔겠지만 메블루트는 그 낯선 여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실수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끝끝내 자신이 손을 잡고 함께 밤길을 도망친 라이하를 사랑하며 이스탄불의 골목골목에서 전통 음료 보자를 파는 행상인으로 살아갑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이 이어지면서 도시가 초고층 빌딩으로 뒤덮이는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낯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줄거리만 보면 메블루트의 인생은 거대한 착각에서 시작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정말 길을 잘못 든 것일까요? 이제 이 잔잔하고도 긴 오르한 파묵의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 숨겨진 보르헤스적 반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쩌면 메블루트가 그 밤 낯선 여인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가장 눈부신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스탄불의 추운 밤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나는 당신의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편지를 쓸 때면 내 마음속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의 거대한 지도가 그려집니다. 이 편지는 당신에게 가는 길인 동시에 나 자신에게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글자들이 살아있는 한 나의 진심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으니까요. 매블루트가 눈동자의 주인인 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미 자신이 열정적으로 편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보다 그 자신의 마음과 그 순간의 절박한 사랑의 마음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었겠지요. 저자 오르한 파묵은 처음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충격을 받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놓인 길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이어나가며 그것을 통해 그가 길을 잃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길이었음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깊고 잔잔한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매블루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그가 3년 동안 꿈속에서 보았던, 편지를 쓰며 그리워했던 그 눈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매블루트는 자신의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실망이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무게였다. 매블루트가 3년 동안 편지를 썼던 것이 운명적으로 꼬인 상황 이전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은 알 수 없다. 둘째, 표현을 할 때에야 사실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알게 된다. 이 말은 사랑한다고 믿는 대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편지를 쓸 때의 자신의 마음 중 어떤 쪽이 진정 스스로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가의 은밀하고도 친절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운명의 야반도주 이후 매블루트는 그 과정의 실수를 긍정하고 그 밤 자신을 따라 도망쳐온 라이하와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 라이하의 아버지로부터 결혼을 승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불안감에 쌓여서 말합니다. 내 마음속이 왠지 낯설어 이 세상에 도무지 나 혼자인 것 같아. 이것은 그들이 라이하의 집으로 갈 경우 매블루트가 처음 눈동자에 반했고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냈던 진짜 주인공인 그녀의 여동생을 마주칠 것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그가 겪었던 마음의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라이하의 여동생을 마주한 순간 매블루트는 정작 그녀의 눈동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눈동자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던 매블루트에게 낯설미란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매블루트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은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며 편지를 적어내려갔던 자기 자신의 진실한 상태였다는 것을요.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는 그의 단편집 픽션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은 나를 똑같이 보여주지만 그것은 단지 껍데기의 복제일 뿐 나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블루트가 엉뚱한 여자의 손을 잡고 야반도주하다가 어둠 속에서 확인한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편지로 그리움을 써보내왔던 것이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절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순간 가졌던 진실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 운명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이 장면이 저에게 보르헤스의 문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르헤스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했던 실수들은 오히려 나를 다시 빚어내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겠지요. 그가 쏟아온 사랑의 총량이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그는 기꺼이 그 낯선 운명을 껴안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이 손을 잡고 도망쳐온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만이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진실이었다. 인생이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들어선 골목길에서 만나는 얼굴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가 사랑한 것은 어쩌면 그 소녀가 아니라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던 자신의 고독이었는지도 모른다.
길을 잃었다는 공포보다 더 큰 것은 이제 이 낯선 길만이 자신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매블루트는 그 후로 40년을 더 걸었습니다. 세상은 콜라와 자본의 속도로 미친 듯이 변해갔지만 그는 여전히 밤마다 어깨에 지게를 메고 보호자를 외치며 골목골목 팔러다녔지요. 보호자는 튀르키예의 전통 음료입니다. 지금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도시의 어둠 속을 걸을 때면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낯설미, 이 세상의 낯설음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시가 변할수록, 그가 사랑했던 골목들이 사라질수록 그 낯설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익숙한 거리들을 걷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행성에 떨어져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시대가 변하고 도시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전통 음료인 보자를 지게에 메고 어두운 이스탄불의 골목길을 매일 밤 걸어가며 목소리 높여 그것을 파는 매블루트를 보고 누군가는 그를 시대에 뒤처진 낙오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가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불운한 사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매블루트의 말을 통해 이러한 낯설음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매블루트는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낯설미야말로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그는 혼자였지만 그 낯섦 덕분에 도시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었다. 밤마다 보호자를 팔며 걷는 행위는 그에게 고독을 주지만 동시에 그 낯설음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는 눈을 갖게 했던 것이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르헤스가 말한 변화의 무수한 미로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와도 맞다 했습니다. 매블루트가 그날 밤 낯선 여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낯선 길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나 자신의 얼굴을요. 매블루트는 시간이 지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많이 가까워지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웃었는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라이하를 가장 많이 안다는 것에 놀랐고 사실은 편지를 애초부터 그녀 같은 사람에게 어쩌면 그녀에게 썼다고까지 점점 믿기 시작했다. 대상이 틀렸어도 마음이 진실했다면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마주치는 모든 낯설음은 사실 우리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러 온 운명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길 위에서 혹시 길을 잃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비로소 당신만의 진실한 목적지로 향하는 가장 정확한 미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잘못된 선택이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더 큰 운명의 지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매블루트처럼 우리도 가끔은 낯선 손을 잡고 밤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끝엔 반드시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낯익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소설 전반에 걸쳐 매블루트는 이스탄불의 격변기를 살아갑니다. 우익과 좌익의 유혈 충돌, 이슬람주의의 부상, 급격한 자본주의화 등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물결 속에 살아가지요. 겉모습으로 매블루트는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혹은 평범한 시민으로 생존하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들의 장단에 맞춰집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웃고 떠들며 세상의 규칙에 순응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모든 세상의 소란에 동의하지 않는 혹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낯선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즐겁게 대화하다가 문득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 혹은 저들이 아는 나와 진짜 내 모습은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괴리감을 섬뜩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의 매블루트는 그 자신의 내부에서 세 가지 종류의 낯선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첫째, 남들은 돈과 권력을 쫓아 바쁘게 움직일 때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보호자를 외치며 평화를 느끼는 고독한 자아입니다. 둘째, 자신이 생각한 사람이 아닌 원치 않는 결혼을 했음에도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낸 독특하고 고집스러운 운명을 수용하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셋째, 도시의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중과 달리 사라져가는 것들을 슬퍼하며 기록하는 눈을 가진 관찰자로서의 자아입니다. 이처럼 작가는 매블루트의 내면에 있는 누구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은 진짜 자아, 즉 스스로를 낯선 사람으로 느끼는 내면의 자아가 숨겨져 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직장에서 마냥 편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나로 살아가다가도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파묵은 이 이질감을 내 마음의 낯설미라고 표현했고 보르헤스는 그것을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미로의 입구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변화하고 불안정한 사회와 인간들 사이에서 순간순간 내면의 낯선 나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과의 불협화음에 놓인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을 지탱해온 비밀스러운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매블루트에게 잘못된 길은 없었습니다. 그가 발을 디딘 모든 골목이 곧 그의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틀렸지만 마음은 옳았다는 말은 그가 누구의 손을 잡았든 그 순간이 진심이 그를 새로운 운명으로 인도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로 속에서 만나는 유일한 진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미로를 헤매는 행위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이 이야기에 저는 특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매블루트는 자신이 평생을 헤맨 이유가 결국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선을 긋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보르헤스가 미로 속의 선택을 운명으로 보았던 것처럼 저자 오르한 파묵 역시 잔잔하고 긴 이스탄불 골목길을 걷는 한 남자의 이야기 끝에 주인공 매블루트의 잘못된 길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길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때때로 가장 큰 행운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매블루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그 밤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매블루트는 외칩니다. 나는 이 세상보다 내 마음을 더 사랑했다고 말이죠. 40년간 그가 이스탄불의 미로 속에서 그려온 얼굴은 바로 자신의 진심에 정직했던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보르헤스가 말한 미로의 선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처럼 말이지요. 나는 이 세상보다 내 마음을 더 사랑했다. 이것은 소설의 결론이자 작가 오르한 파묵이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는 과정으로서의 길 이름과 낯설음을 절묘하게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밤거리의 어둠 속을 걸으면서 자신이 지난 40년 동안 이 도시의 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한 여인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다. 보르헤스가 미로 속의 선택을 운명으로 보듯 오르한 파묵 역시 매블루트의 잘못된 길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낯선 길 이름과 엉뚱해 보이는 실수조차 필연적인 운명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커다란 미로를 완성시키는 그림이 된다는 영혼의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때때로 가장 큰 행운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매블루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그 밤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적어 내려가며 좌절합니다. 엉뚱한 손을 잡았고 잘못된 골목으로 들어섰으며 내가 그린 지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던져졌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매블루트의 40년 발자국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헤매고 있는 그 복잡한 미로의 선들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유한 얼굴을 완성해가는 묵묵한 과정입니다. 설령 목적했던 대상이 틀렸다고 해도 당신의 진심이 그곳에 있었다면, 길을 잃었어도 당신이 그 길 위를 묵묵히 걸어갔다면 당신의 운명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